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지겹게 들어가죠. 지겹게 듣는 거. 사람과 인간. 자, 우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인간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사람과 인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나면 굉장히 더럽지만, 벌써 지금 몇 번째 들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벌써 이렇게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세 번째거든. 그런데 도대체 사람과 인간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제 1번이 사람도 인간도 같아. 이게 같다는 게 문제야. 같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왜 그러냐면 사람과 인간에게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마음이 존재해요. 사람과 인간에게는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이제 같이 존재를 해. 이것도 존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작용이 되고 있는 마음이 작용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심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 요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리. 요게 아주 힘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야. 굉장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거든.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사람의 심리와 인간의 심리. 이걸 먼저 보려면, 자, 그럼 1번은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고, 2번 심리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마음이 있고, 인간의 심리가 존재해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게 함께 같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과 인간을 동일선상에다 놓는 거야. 요렇게 같다고. 근데 엄격히 따지면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라 했어요? 개별 객체잖아요. 이 객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를 객체라 그래. 그게 독립적인 존재야. 완벽한 독립적인 존재를 객체라 그래요. 이 사람은 개별의 완벽한 독립체야, 독립체. 근데 요 사람과 사람이 요 관계성을 갖는다 했어요. 요 관계성을 가질 때 요거를 우리는 뭐라냐면 인간과 인간이라고 그런다. 요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B라는 사람과 함께 관계를 갖게 되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인간으로 갖게. 그리고 또한 B라는 사람 입장에서 A라는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과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와 B가 상호 관계를 갖게 될 때 A라는 인간과 B라는 인간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말은 A와 B가 뭔지 모르지만 함께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마음 또는 심리가. 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요거 있을 때는 A라는 사람, 이렇게 A라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일 때는 사람의 마음과 심리가, 그 다음에 요 상호작용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작용하는 마음과 심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각자 개인들이 나는 과연 사람일까 지금? 지금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 또 옆에 창희와의 관계성이 지금 같이 있거든. 창희가 옆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툭 하면 엄마가 반응하잖아, 그들. 뭐라고 이렇게. 그지? 그게 왜 그래?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건 사람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어. 여기는 지금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현우 씨도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반응하잖아.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거든. 관계가 없는데 왜 반응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의 상태는. 여기에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그러면 사람이라는 뭐냐? 이런 곳이 아니고, 누가 그 사례를 하나 잘 들었대. 버스 타고 갈 때,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다들 SNS 하느라 정신없어. 거기는 사람밖에 없어.
그 인간이 없어. 누가 해야 돼? 말을 따르고 말을 해도 내 것만 알고 앉아있는 거야. 결국 뭐냐? 오로지 독립적인 객체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제 뭐 거기 가다 누가 하나 발 지져 밟아가지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왜 막 이러면 이제 인간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즉 사람과 인간은 한지 수시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을 못해. 그러면 내가 사람일 때와 인간일 때 그러면 마음과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요걸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갈 때 보면 사람과 인간을 명확하게 일단 구분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첫 번째는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 자, 요 마음에 관련된 이 생각인데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온다?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외부로부터. 그럼 외부로 또 뭐를 해?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 결국은 무엇을 또 가져오냐면 기억에서 이제 가져와서 인식한 것과 비교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는데 재밌게도 요 인식만 의식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곳이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곳이 사람이냐 인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인식과 표현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면 요거는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 이제 이해됩니까? 자, 인식과 표현이 원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인간이잖아요. 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인식이 되긴 되는데 사람은 인식이 안 돼. 예를 들어 우리가 경치를 구경하러 갔어? 아니면 내가 SNS를 혼자 하고 있어? 뭐를 하고 있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 인식되는 것과 표현되는 게 사람이 아니면 난 알고 타인은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생각도 마음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식, 표현, 기억되고 있는 이 생각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심리에 작용하고 있는 걸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는 마음이고 이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이 되고 표현이 되고 기억을 하고 하는 이 작용을 심리라고 그래요. 요거 전체를 따져보면 심리. 요 의식과 무의식은 마음. 그래서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작용되는 거를 인식과 표현, 기억이 작용되는 걸 심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 또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그럼 언제가 과연 사람일까?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사람하고 관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기억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끌어냈다. 그때는 사람이 아니야. 기억에서 뭔가가 다른 사람이 나왔잖아. 인식도 다른 사람이 인식이 됐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관련돼서 표현을 한다든가. 그럼 이 자체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지금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없으면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 관심이 없는 거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에 대한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의식이 받아들여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상대가 표현하는 걸 반응이라 그러거든. 사실은 상대의 반응이다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옵니까? 아, 조금 더 헷갈려. 자, 그럼 이제 인간을 가보자고. 인간도 똑같아. 자, 생각이 아니지. 여기에 마음이 있어. 마음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갑니다. 뭐 여기 이 있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을 해. 똑같아요. 이 사람의 작용이랑 똑같다고. 그리고 또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에게를 인식하느냐? 누구? 여기에 사람에 관련된 거를 인식을 하면
또 사람에게 표현을 하면 또 이 사람에 관련된 거를 기억을 해서 무의식으로 기억을 해낸다면 이게 사람인 경우에는 요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아파. 내가 지금 누군가로 인해서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어. 왜 힘들어요? 사람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 힘들다는 얘기는 인간이란 얘기야. 아주 인간적이야. 너무 사람답다고 그러지 않아. 사람답다고 할 때는 인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사람답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야. 사람은 인식과 표현과 기억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생각에서 타인이 작용하면 안 돼. 타인이. 무조건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거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인간 이렇게 놓고 구분을 해볼 때 사람이 작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 가만히 보면은 자 시스템은 똑같아. 마음은 생각이고 마음은 생각 맞잖아요. 둘 다 똑같아. 그런데 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인간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식은 의식으로 하고 무의식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끌어와가지고 의식으로 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고 기억, 요까지는 똑같아. 즉 사람이 바탕이 돼 있어요. 똑같은데 요 인식되는 대상, 표현되는 대상, 기억되는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간으로 분류되느냐 사람으로 분류되느냐로 가는 거예요.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과 인간을 구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요 차이 때문에. 요 차이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즉 사람의 마음과 요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과 심리는 왜 필요한가? 왜? 사람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 때문에 필요하다? 존재. 자기 행복이야. 자기만의 행복이지. 자기 자신만 행복하면 돼. 다 필요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존재. 그래서 늘 자유롭고 누구라도 똑같이 평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려고. 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니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냥 행복이야. 오늘 밤새 안녕해서 오늘 살아있다. 난 행복해. 그러면 사람이야. 결국 뭐냐면 사람은 요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 자체가. 요게 어디 들어있어요? 몸 안에 들어있잖아. 몸만 살아있으면 돼. 몸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몸만 살아있으면, 즉 마음이 이렇게 존재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생존하고 있으면 자기가 행복해. 생존만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 자신은 누구랑 비교를 해도 자기는 그냥 자기 자체가 우주 만물에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에서 나는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저 동물이나 나나 존재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야. 평등이야. 인간의 평등주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기는 평등하게 같이 누릴 권리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와 평등은 결국은 생존의 범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좀 다르죠. 존재를 하긴 해. 이렇게 존재를 하긴 한다니까. 근데 여기에 사람이 붙어 있어. 이렇게. 인식에도 사람이 붙어 있고 표현에도 사람이 붙어 있고 기억에도 사람이 붙어 있어.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사람들 속에서 뭘 존재만 하는 게 아니야. 존재에 의미를 가져야 되고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미영씨다 그러면은 옆에 우리 창희가 앉아있잖아. 그 쟤가 있으니까 자기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존, 그냥 몸뚱아리 갖고 그냥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막 양육대 나오고 막 하는 이런 과정에서 희노애락을 막 느껴가면서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성애라 그래요. 그 모성애가 왜 필요한 건데? 바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거든. 왜? 아들이라는 또 사람이 존재하고 또 아들에게도 혼을 내던 이뻐해 주던 어쨌든 간에 표현을 하고 내 머릿속에 또 그 아이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즉 마음과 심리가 인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 바로 인간으로서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면 여기서는 생존 그 자체 자기 행복이잖아. 그럼 여기서 도대체 무슨 행복일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자아실현의 행복인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이게 스스로 자자에 나자를 쓰거든. 스스로가 나 자신을 뭔가 이 인간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뭔가의 그 꿈, 뭔가를 실현해 나가는 것. 즉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바로 자아실현이에요. 이제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아실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처음에는 몸, 신체,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해야 돼, 일단은.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어쨌든 존재할 거 아니야. 생존이 되고 존재할 거 아니야, 이 자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라 했잖아요. 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뭔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냐면 내 존재의 의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에서. 풍요로워지는 거지. 이때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갖냐? 바로 이제 자기의 관련된 지적 욕구, 성공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적 욕구라 그러는데 왜냐면 이 마음에 생각하는 기 때문에 기억과 생각에 관련되는 부분을 내가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지적 욕구거든. 여기에는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창의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지적 욕구야, 저런 것도. 애들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 욕구가 자기가 심리가 좀 자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미래 행복을 추구하거든. 둥그런 잡는 걸 잘해. 그래서 얼토당치 하는 것들을 막 생각을 해내. 우리 도저히 상상도 못해. 애들 머리는 굉장히 풍부하게 돼 있어. 남자애들은 호기심도 많고 장난도 잘 치고 뭐 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억수로 잘해.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땐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거든. 그지? 그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럼 하는 거야. 그게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호기심 천국이야. 이 아이들은 4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인가? 아, 진짜 그때 되면 거의 미쳐반. 왜?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그리고 엄마가 싫다는 건 몰라서 해. 죽을 건.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해서 그래. 바로 몸이 건강하고 엄마나 그냥 이 가정생활하지 이게 건강하게 심리가 건강해지니까 지적 욕구가 막 왕성해지는 거야. 채워 넣으려고 드는 거야. 뭐든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이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그게 바로 지적 욕구거든. 이게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강화. 그러면서 성공을 해나가고 성취를 해나가고 뭔가를 이루가고 하는 끊임없이 이걸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요것을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적 욕구를 충족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바로 뭐냐면 가치성이래요. 바로 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야.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 존재의 의미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자기 스스로가 실현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자아실현을 잘하고 있는 게 창의예요. 걔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잖아.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우리 다 인간이거든. 그 안에서 지금 건강해. 뭐 장난 잘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뭐 땡깡도 잘 부리고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러고 땡깡은 뭐하고
마음은 답답하네. 그러니까 미래 행복을 끊임없이 해나니까 그거를 충족시키려면 엄청난 지적 욕구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존재하고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해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엄마한테 이제 그러지. 엄마 오늘 안 가? 엄마가 야 오늘은 좀 가자. 이제 가자면 이제 땡깡 물판이야. 왜? 이거 하러 가야 되거든. 지적 욕구.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장난 아니에요. 우리들보다 훨씬 빨라. 우리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 기억 속에 오만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 그럼 그걸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부정의 데이터가 많으냐 긍정의 데이터가 많으냐. 부정의 데이터가 많으면 이상하게도 안 하려고 그래. 긍정의 데이터가 많으면 저지르고 보고. 이제 저 아이들은 이 데이터가 없다니까. 지금부터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데이터들을 계속 죽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데이터들을 풍부하게 많이 넣어주는 게 필요한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들어가 있으면 나쁜 게 뭔지를 몰라. 그런 애들이 나중에 거기에 당하는 거야. 그래서 적절히 나쁜 것도 들어가고 좋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나쁜 것을 좋은 것이 이게 왜 나쁜지에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나쁜 거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나쁜 것도 결코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처를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다.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아프게 하는지, 나를 뭐가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되거든. 그 기준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웃으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내가 아프다. 마음이. 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요 메커니즘이에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이 생존할 때는 아프다? 생존할 땐 죽었다 깨어나도 안 아파져. 여기서는 중요한 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만 논하고 있는 게 사람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아주 인간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희노의 애락을 갖게 돼요. 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 인간관계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근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만 유명해. 아니지, 나만 대단해. 천상천하 유아도천 없잖아, 아무도.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왜 공부했지? 의미 없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대부분은 사람을 꿈꾸지만 공부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고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자기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 인간 속에서는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화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장 그 기본이 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모르면 심리는 하나도 모른다라고 보면 돼. 그럼 그거 알고 있는 심리는 뭐로 의해 건물 지어놓은 거라고 생각해내면 돼요. 아주 가장 근본, 가장 기초가 되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데 그럼 뭐 100만 알면 뭐 할 거야? 답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느린 것 같아 보여도 자꾸 마음이 뭐냐, 심리가 뭐냐, 마음이 뭐냐, 심리가 뭐냐, 사람이 뭐고 인간이 뭐고 자꾸 근본 원리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냐. 이 근본 원리가 되게 되면 기초공사가 탄탄해져. 이 기초공사가 탄탄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얹히면 그냥 그대로 다 올라가. 근데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바닥은 모래야. 이거 얹으면 이제 올리긴 올려. 간신히 싹 그냥. 그래서 심리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해.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초를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지금은 기초가 아예 없어요. 심리 자체. 지금 이것조차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뭐. 이거 어디서 구분해 지금? 철학에서 해.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논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체잖아. 내도 철학은 하나도 공부 안 했다 치지만 그래도 기분은 뭔가 좀 우리가 좀 갖고 살자 좀. 아유.
누가 했는지 까먹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인지 니체인지 뭐. 니체인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누군가가 얘기했어. 아 이건 기억난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또 뭐가 있지? 아 손자병법에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뭐 이런 말들은 내가 좀 알아. 근데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이걸 알라는 얘기잖아.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이게 나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게 나잖아. 근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이걸? 근데 그 사람이 썼던 소크라테스가 썼던 대화법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책들을 쭉 읽어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더 재밌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되는 그 철학집 있잖아요. 그런 책을 쭉 읽다 보면 이 얘기하고 있어요. 웃기기도. 그래서 난 예전엔 몰랐는데 이걸 이렇게 알고 개념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철학자들은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했지? 그때부터 니체든 뭐 해가지고 예전에 해겔에서부터 뭐 현대에 관련되는 철학까지 쭉 나와 있는 이런 평전들이 있어요. 그걸 읽는데 말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언제 알았지? 다 알고 있더라니까. 철학 얘기더라고. 그런데 이 철학이 문제가 아니야. 범죄 심리학을 가보잖아. 그 근본이 이거예요. 범죄. 범죄는 여기서 절대 안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바탕, 사람이 바탕이 된 인간이어야 돼.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야. 그럼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아픈 걸까? 과연 이것 때문에 아픈 걸까? 이거거든.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그럼 이제 회복에 관련되는 방법을 찾으려면 여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할 거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요. 안 했으면 나쁠 거 없어. 애들한테도 그렇고. 요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뭘 한다. 이거 안 가르쳐줘. 이거부터 가르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거든. 자기는 독립적으로 자유롭고 평등을 갖고 있으면서 존재해야 될 가치성을 충분히 갖는데 걔들이 관련돼가지고 많이 힘들다. 걔들이 첫 질문이 뭐냐? 첫 질문이 니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냐? 너들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한번 쳐야봤냐? 그게 첫 질문이었어. 애들이. 그때 했던 얘기 한마디 있잖아. 나도 가봤다 그 동네. 니네들 다리 그 자리에. 라고 한마디 하니까 헐. 왜?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그때 당시 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즉 사람으로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이런 부분들 너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상처들을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뤄갈 거냐 이게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인간은 이 사람을 바탕에다 두고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기억하는 것이 함께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것이 존재가 되질 않으면, 이것이 선제 조건에 들어가질 않으면 어떤 심리를 공부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자체가.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5분간 쉬었다가 또 합시다. 짧게 해주려고. 응? 너무 힘들어할까봐. 강의도 1시간 단위로 해주신다고. 자, 이제 이어서 아까 막는 얘기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야 되냐면 사람과 인간 자체가 전혀 별개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내가 삶에 관련되어 있는 희노애락에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람일 때는 그런 감정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생기지가 않아요. 주로 인간관계인 인간에서의 바로 마음과 심리가 작용을 할 때, 그러면 사람을 인식을 하고 사람에게 표현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하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만 갖게 되면 그게 없어.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일 때는 뭐만 존재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이 생존에 관련되는 부분만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 힐링이 저절로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는 희노애락에 즐거울 때는 사실 즐겁고 재밌고 뭔가가 만들어질 때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건 즉 자아실현에 맞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근데 자기 자아실현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아실현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아파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상처가 생긴다든가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사람을 인식을 하고 사람을 표현하고 사람을 기억을 했는데 이 마음이 아픈 거야.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아파지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즉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에 위배가 되어 있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위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감정이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렇다 그러면 요 사람은 자기 자체 자기 행복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 자기의 생존되어 있는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 자유롭거든.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래서 인간들이 통상 우리가 인간관계상에서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제일 원하는 거 자유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남자든 여자든 이상하게 자기가 자아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자아실현, 인간은 자아실현한다 했잖아. 사람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자아실현을 해나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거에 위배가 돼 있으니까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거든. 그러니까 잠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야 조화가 그리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어우러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시 벗어나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하고 다른 것과 동일 현상의 자기의 그 평화에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에서 사람으로 전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들이 조금 답답하거나 좀 힘들거나 어려움이 딱 생기게 되면 혼자 있고 싶은 거야.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너무. 왜? 여기에 인식되는 것도 사람이 없고 표현하는 것도 사람이 없고 기억하는 것도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여행을 갈 때 혼자 가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던 이유가 바로 뭐냐. 혼자 가야만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가면은 인식하는 게 사람이 없어.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야. 나와 평등한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야.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나와 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사람으로 인식이 되겠지, 나한테. 나와 관련이 돼야 인식이 되니까. 근데 인식이 안 돼. 문제는 뭐냐면 표현도 안 돼. 왜? 누구한테 표현할 거야? 나 힘들다, 뭐 하다. 표현 하나 안 하거든. 표현이 안 되고 있어, 사람한테. 그러면 이 기억은 가서 거기에 몰입돼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누구한테 힘들었지 뭐 했지 여행 가서 그거를 계속 생각한다. 그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야. 그건 여행이 아니야. 진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자연이 됐든 아니면은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어딜 가서 그냥 혼자 가는 거야. 혼자. 바로 그때가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 심리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인식되는 것과 표현되는 것과 기억되는 것이 사람만 아니면 돼. 나와 관련되는 사람만 아니면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힐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역시나 사람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잠시 뭐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여기서 정리정돈을 해서 일로 다시 자기 자아실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때 거기에서 위배됐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돌아보는 거야. 일로. 여기 있을 때는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이 마음 생각은 계속 인식되지, 계속 표현되지, 계속 기억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비현 씨가 이렇게 앉아 있어. 이 사람이잖아. 이 이야기를 주고받아. 근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어. 이 사람 들어도 그냥 듣는 거야. 그래, 내가 그냥 얘기했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얘기는 주고받았는데, 분명히 얘기는 주고받았거든. 재밌는 건, 그때는 인간에 관련되는 자아 실현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바로 작용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상대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상대를 나와 관련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사이가 될 때, 사랑하는 사이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하는 사이는 나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정확하게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 왜? 나와 관련되니까. 그리고 상대에게도 표현을 해. 왜? 나와 관련되는 관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희노애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희노애락을 기억을 하게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 관련된 가끔은, 예를 들어 부부다. 싸웠어. 감정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 그럴 때는 부부가 가끔은 뭐를 해놓으면 되냐면, 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난 너 관심 없어. 중요한 건 이제 나만 관심이 있으면 돼. 그래서 나만 관심만 갖는 거야. 나만. 그럼 상대는 뭘로 인식을 해?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냥 인식해서 나만 가지고 가는 거야. 나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상대도 사람이 되는 거고 나도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해놓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내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뭔지 모르죠. 나만 좋으면 그걸로 끝이야. 즉, 자기 자신의 행복만 추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서 인식과 표현과 기억되는 요 메커니즘을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가지고 알고, 그리고 여기서 회복을 해서 다시 일로 돌아가면은 자기 자신의 자아의 바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힐링의 제1원칙이에요. 힐링의 제1원칙은 이 인간관계상에서, 인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 사람으로 돌아가면 돼, 그 사람이. 그래서 제1우선이,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제1우선이 주변 사람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일 가까운 사람까지도 다 차단해. 아이한테 잘해주려고 애써 노력하지 마라. 아이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도 말고, 어떤 때는 좀 몰인정하게 해라. 또 배우자에게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어떤 때는 몰인정하게 대해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친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재밌어요. 요 인간에서 요 사람으로 되돌리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 나가던 사람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싹 정리를 해버리고, 어디부터? 생존부터 다시 시작하자. 즉, 존재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존재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아요. 다. 그럼 인생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여기서 실패자가 되는 거야. 내가 실패해서 일로 돌아갔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극도로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경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내가 뜬금없이 이렇게 툭툭 던지면 말도 안 돼. 난 저렇게는 안 돼. 난 안 돼. 막. 왜? 인간에서 사람으로 되돌려놔야 사람에서 존재를 하고 다시 와서 자기 스스로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실현을 해나가는데, 제일 재밌는 게 바로 여기야. 건강에 그 다음에 이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제1우선이 여기부터,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안 늦어.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느냐?
여기에서 힐링이 바로 되면은 일로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신기하게도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여지게 돼.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여기 우리가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 지금 여행 가봤지? 네. 지난번에 한번 유럽도 가봤지, 그치? 네. 유럽. 일본은 혼자 갔지? 네. 그때는 사람이야. 근데 가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나눴지. 물론 관계를 해서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주고받고 뭐하고 한다. 이 사람 관계거든.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긴 거야. 얘기를 주고받고 나누고 이러면서 의미를 찾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 여행을 가긴 갔는데 인간으로서 여행을 간 거야. 그러면 절대 자유가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야. 자기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해. 또 다른 인간관계를 그냥 만든 것 뿐이야, 가서.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개별에 관련된 거, 여자와 남자가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개별에 관련돼서 뭔가를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그랬네. 한 친구를 제주도를 보냈어. 그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어. 그냥 걸어라 그랬어. 주구장창. 걷다가 그다음 배고프면 그냥 밥 먹고 그리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생각해. 그냥 가. 그리고 사람들이랑 마주쳤다? 그냥 마주치고 서로 얼굴 인사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 돼 또. 비 오면 비 맞고 비 안 오면 그냥 계속 걷는 거야.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그러면서 계속 걸으라 했어. 3일 만에 뛰쳐 올라왔어요. 죽겠다고. 3일 만에 자기 죽을 것 같다고. 뛰쳐 올라왔어. 왜? 자기는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으로 되돌아가니까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야. 자유를 줘도 문제야. 굉장히 자유로웠거든. 첫날은 굉장히 좋아요. 첫날 숙제는 어딥니다 하는데 셋째 날에 갑자기 조용해 카톡이. 왜? 심각해진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바로 올라왔어. 올라오자마자 사무실에 왔는데 다시 내려가. 깍 한마디에 일가리야. 다시 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보따리 들고 다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또 내려갔어. 그다음부터 14일 후에 올라왔어요. 14일 후에. 그리고 14일 후에 올라왔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하는 말이 일을 하고 싶대. 뜬금없이 갑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대. 그때 가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자기가 존재하는 그 자체 그리고 살아있는 그 자체를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에 관련되는 인식과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사람에 관련되는 기억 자기의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이 기억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운영이 되는지 요 간단한 요 원리를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요것만 들들들 외우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의미를 딱 하고 나니까 요령이 생긴 거야. 이 남자거든. 요령이 생기니까 세상 여자 이제 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이상해져서 왔어. 이 사이비가 다 돼서 왔어 지금.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자유를 자기 스스로가 자꾸 찾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똑같아.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막상 혼자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못 견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자기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리가 됐던 마음이 됐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본 바탕에 지금 이 사람이니 인간이 계속 지금 사람 인간 가지고 지금 벌써 포럼이 그 다음에 심리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계속 인간 사람 이걸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기초를 탄탄해야 돼. 근데 기본 개념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 마음에 관련되는 거 어떤 것도 들어오더라도 자기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해가 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지속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다음 문제가 뭐죠, 우리가? 인식과 표현인가? 네. 다음 문제가 아마 인식과 표현일 거예요. 자, 여기에 인식과 표현이 있거든. 요 기억은 안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심한 메커니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인식이 되는 것과 표현이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잖아. 사람. 우리는 다 인간이야. 왜? 내가 말하는 거에 지금 반응하잖아. 왜?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거에 인식을 했어. 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쨌든 같이 토론해야 될 사람이니까 인식을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아니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 지금 글 막 쓰고 있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 인간관계거든. 지금 여기는 다 인간만 존재해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그거를 명심을 하고,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 궁금한 게 무진장 많아질 거야. 자, 한번 얘기 좀